만일 10대 나이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만약 지금의 기억을 가진 채 다시 17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바꿀 수 없는 시간을 알면서도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묻는다. 이번엔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는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몸으로 부딪혀 배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라는 영화를 되감아서 다시 1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상상 속에서 후회 없는 성장을 위한 5가지 전략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때로 돌아가면 이런 상상 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성적을 더 잘 받겠다, 이런 걸 넘어서는 문제인 거죠. 과연 우리는 뭘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무슨 공비 비법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5가지 핵심 전략이 바로 이건데요. 뭐랄까, 지적, 정신적, 그리고 관계적인 성장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전략은요, 바로 진정한 호기심을 쫓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적이나 칭찬받으려고 하는 공부 말고요, 정말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공부, 바로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변화가 확 느껴지시죠? 예전에는 그냥 과목별로 따로따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역사를 배우면서 그 시대의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얕게 아는 것보다 딱 하나라도 제대로 깊게 파고들어서 내가 이걸 끝까지 해냈다 하는 경험, 바로 그 능력을 기르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요,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2가지 언어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해요. 바로 코딩이랑 데이터 분석, 그리고 외국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걸 무슨 시험 과목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아주 멋진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성적보다 정신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사실 10대 때만큼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이는 4가지 습관, 이거 진짜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 나거든요. 밤새 벼락치기 하는 대신에 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스트레칭이나 명상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또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내 감정이 어떤지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진짜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나요? 감정의 방패막. 말 그대로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아주 튼튼한 보호막을 하나 씌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 건강을 지키려면 이 디지털 독소라는 걸 좀 경계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소셜미디어 보면서 남이랑 비교하게 만들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쭉쭉 빨아먹는 그런 컨텐츠들이요. 이걸 의식적으로 좀 줄이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자, 3번째 전략은 바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저 무리에 껴보려고 애쓰는 거 말고요, 진짜 진심으로 통하는 몇몇 관계, 그 힘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무조건 인기 많은 인싸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나답게 사는 마이싸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진짜 친구들이 내 곁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진정한 관계 맺기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때 아주 효과적인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 전달법, 영어로는 I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를 못 믿으세요?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는 대신에 저는 제 나름의 계획이 있고 책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부모님의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어때요?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상태를 존중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도 부모님을 내 인생의 든든한 조언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4번째 전략은요, 바로 실행에 대한 겁니다.
맨날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고 그 경험으로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이게 뭐 엄청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간단하게 뉴스레터를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오늘 배운 걸 블로그에 쭉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사이드 프로젝트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짝이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바로 실행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인데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고, 뭘 배웠는지 그 과정 전체를 기록하는 거죠. 이 기록 자체가 나중에 나를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죠. 근데요, 그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대 때의 실패는 나중에 20대를 위한 정말 최고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마다 거기서 배운 점들을 잘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숫자 3을 기억해 주세요. 실패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3가지 핵심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전략입니다. 이건요,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감을 그냥 느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준비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우리는 보통 저기 왼쪽에 있는 급하고 중요한 일에 맨날 쫓기면서 살잖아요. 근데 진짜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들은 사실 저 오른쪽 위, 성장 영역에 다 있거든요. 중요하긴 한데 당장 급하지는 않은 일들. 예를 들면 꾸준한 독서나 운동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학교, 학원, 집 이렇게 쳇바퀴 도는 좁은 세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봉사활동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거죠. 멘토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기초적인 금융 지식 같은 것도 미리 쌓아두면 정말 좋고요. 이런 경험들이 결국 나를 훨씬 더 유연하고 시야가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전략을 딱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당신만의 속도가 가장 중요한 속도다. 이건 남하고 하는 경쟁이 아니거든요. 나만의 색깔, 나만의 가치관으로 내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그런 위대한 모험인 거죠. 우리가 진짜로 10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이 전략들은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훗날 되돌아봤을 때 과연 어떤 성장의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마주하는 10대의 삶은 결과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를 단련하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 될 것이다. 세상이 기대하는 내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나를 향해 주저없이 걸어나간다. 나의 속도로